부산대학교는 1946년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교이다.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앞장서 걸어온 부산대학은 15개의 단과대학과 4개의 전문대학원, 8개의 특수대학원을 두고 있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대학교는 2023년 기준 전체 재학생 수는 19,759명이다. 2023년 기준 1년 등록금 평균은 인문사회계열 343만원, 공학계열 473만원이다. 정문을 들어서면 좌측에는 공과대학 건물동과 우측에는 NC백화점이 있으며 가운데 10월광장이라는 운동장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산대학교는 1961년 대학정비시책에 따라 부산수산대학과 부산교육대학이 병합되었다가 63년 부산교육대학, 64년 부산수산대학으로 다시 분리되었다. 10월광장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민주주의의 횃불을 올린 곳이 이곳 10월광장이라는 운동장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공간으로서 1980년대 부산대학교 학생과 부산시민이 사랑했던 집회 장소였으며 운동장이었다. 1980년대의 운동장은 지금보다 2배 정도 넓은 면적이었다. 2023년 부산대학교는 독재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학생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고자 이 넉넉하고 열린 터를 10월 광장으로 이름 붙였다. 인문관은 2014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41호로 지정되었다. 구 본관인 인문관은 우리나라 현대건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김중업이 설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높은 천정과 회전식 계단 등 당시로는 파격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인문관은 1959년에 준공하였으며 1995년까지 대학 본관 건물로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는 인문대학 전용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길이 140m 건물이다. 인문관은 20세기 부산에 세워진 현대 건축물 중 역사적 미학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다. 부산대학에는 또 하나의 국가등록문화재가 있다. 무지개문과 구수위실이 국가등록문화재 제642호로 지정되었다. 무지개문은 1957년 부산대학교 교문으로 준공하였다. 높이 12.3m, 폭 15.8m로 곡선의 아치 형태는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의 거장 김중업이 설계하였다. 구수위실은 무지개문 왼쪽 숲에 자리하고 있으며 땅 위에 떠있는 듯한 구조는 건물의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지개문은 해와 달이 상승하듯 창공을 향해 솟구쳐 있는 모습은 캠퍼스를 감싸고 있는 녹음과 어우러지면서 한층 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무지개문을 걸어오르면 웅비의 탑이 나온다. 웅비의 탑이라 명명한 독수리탑은 1972년에 세워졌으나 1987년 태풍으로 인하여 독수리상을 다시 만들어 1988년에 제막하였다. 금정산 산기슭에 자리 잡은 부산대학교는 예전에 금정산 용호봉에 서식하던 독수리를 학교의 상징물로 삼았다. 탑의 하단에는 3명의 도각상이 있는데 각각 진리, 자유, 봉사를 상징한다. 웅비의 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인문관이 나오고 왼쪽으로는 기계관과 조금 위쪽에 건설관이 있다. 웅비의 탑 아래쪽에서 제6공학관 사이에 운죽정이라는 카페가 자리 잡고 있다.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에 잠시 휴식도 취하고 커피 한잔 하기 좋은 공간이다. 2층은 테라스가 있어 바깥 풍경을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볼 수 있다. 대나무 숲속의 감성 카페 운죽정이다. 건설관 오른편에는 10월 16일 기념관이 있고 이쪽으로 문창대 방향으로 오르면 약학관이 나온다. 약학대학 전용관인 약학관 위쪽에는 예술관이 나온다. 예술관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실내체육관인 경암체육관과 대운동장이 있다. 부산대는 미리네 계곡에서 학생회관까지 이어지는 사유의 길을 조성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리는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들었다. 미리네 계곡은 부산대를 품에 안은 금정산에서 뻗어내려와 캠퍼스로 연결되는 계곡으로 부산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명소로 사랑받아 왔는데 사유의 길로 거듭남으로써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산책로와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사유의 길을 걸어 나오게 되면 왼쪽에는 음악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학생회관과 과학기술연구동이 있다. 음악관 위쪽에는 대운동장이 있고 학생회관은 학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식당과 학생들의 동아리방이 있는 공간이다. 학생회관 우측에는 과학기술연구동이 자리 잡고 있다. 대운동장 앞에는 버스 종점 구역이다. 약학관에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학군단과 화학관이 나온다. 그리고 공동연구소동이 나오는데 부산대학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 공동연구소동을 비롯하여 캠퍼스 내에 11개의 연구원, 46개의 연구소, 24개의 연구센터를 갖추고 있다. 공동연구소동 옆 건물은 법학관이다. 부산대 로스쿨은 24년 검사 최종 합격자 10명을 배출하여 서울대 8명보다 많아 국립대 로스쿨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바라본 경제통상관 건물이다. 경제통상관 건물 길 건너편에는 경영관이 위치하고 있다. 경영관 아래쪽에 사회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회관 앞에는 멋진 소나무와 훌륭한 정원이 있다. 사회관 앞의 소나무를 문창소리라고 부르고 사회관 앞의 정원을 예원정이라고 하는데 둥근 잔디밭이 인상적이다. 사회관에서 도로 쪽을 건너면 금정회관이 나온다. 금정회관은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구내식당이다. 1층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정식과 일품 모두 가격은 4,000원이다. 2층은 교직원 식당으로 뷔페식으로 가격은 5,500원이다. 조식은 1,000원의 아침 식사가 있는데 시간은 8시 20분에서 9시 20분 사이에 먹을 수 있다. 조식은 학생증을 찍고 결제해야 하고 현금이나 페이코 결제만 가능하다. 사회관과 예원정 아래쪽에 위치한 새벽벌 도서관이다. 새벽벌 도서관 앞에는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탑이 있다. 새벽벌 도서관 마주보는 건물은 기숙사 자유관 건물이다. 기숙사 자유관은 2018년에 만들어진 건물로 지하 2층과 지상 1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유관 앞에 있는 새벽벌 도서관은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서대야보다는 열람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새벽벌 도서관 좌측 도로변에 생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생물관 앞에는 작은 조각공원이 만들어져 있다. 공원에는 예술대학 교수들의 작품 8점이 설치되어 있다. 조각공원은 봄에 벚나무와 잔디, 조각과 교정이 잘 어울려 사진 찍기에 안성맞춤이다. 생물관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제1사범관이 나온다. 제1사범관은 사법대학의 상징으로 석류알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왜 석류알을 사범대학의 조형물로 설치했을까? 그것은 좋은 교사가 되어 석류 안에 많은 씨앗처럼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제1사범관 위쪽으로 올라오면 테니스장이 있고 테니스장 맞은편이 중앙도서관이다. 부산대 도서관은 연구도서관과 학습도서관의 이원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 중앙도서관은 장서수 233만 권으로 전국 5위, 부울경 1위 대학 도서관이다. 중앙도서관에서 박물관 쪽으로 내려오면 제1물리관이 나온다. 제1물리관에서 도로를 건너면 계단이 있는데 이곳으로 내려오면 제10공학관과 대학본부로 이어진다. 제10공학관은 기계, 전기, 산업공학 등을 연구하거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이다. 부산대학교 캠퍼스는 공과대학이 정문이나 북문 그리고 대학본부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부산공대가 강세이기에 캠퍼스 내에 좋은 자리를 위치했다고 할 수 있다. 부산대학은 옛날의 명성보다는 조금 빛을 잃었지만 그래도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의 명문대학이다. 부산대학교는 현재 지방대학에서 힘든 기초과학 계열에 보다 큰 관심과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946년에 개교한 동아대학교는 한때 한강 이남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으로 위상을 떨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25만 동아대 출신 동문들이 우리나라 사회 각계에서 중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아대는 23년 기준 전체 재학생 수는 17,869명이다.
23년 기준 1년 등록금 평균은 인문사회계열 600만원, 공학계열은 800만원이다. 동아대학교는 부산 시내의 캠퍼스가 3개로 분산되어 있다. 전공 계열에 따라 캠퍼스를 나누고 있는데 하단동에 위치한 승학 캠퍼스는 대학 본부 및 인문과학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등이 있다. 구민동에 위치한 캠퍼스는 경영대학, 국제대학, 사회과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대학박물관 등이 갖추어져 있다. 메디컬 캠퍼스인 구덕 캠퍼스는 대신동에 자리 잡고 있어 대신동 캠퍼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구덕 캠퍼스는 의과대학과 간호학부가 있으며 캠퍼스 앞에는 동아대학교 병원이 있다. 그럼 승학 캠퍼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정문에 들어서면 15층 건물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대학 본부와 인문과학대학 소속의 강의 및 연구실 건물이다. 정문에서 우측 건물은 체육관 및 예술체육대학관이다. 체육관 및 예술체육대학관 뒤쪽에는 예전에는 대운동장이었으나 지금은 공원으로 변했다. 시계탑이 있는 건물이 중앙도서관이다. 15층 건물의 인문과학대학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붉은색 건물이 학생회관이다. 학생회관에는 서점, 식당, 커피점, 휴게실, 동아리실 등이 있는 6층 건물이다. 학생회관 건물 위쪽으로 공과대학 1호, 2호관이 나오고 2호관에서 한림도서관 가는 방향에 자연과학대학관이 있다. 공과대학 3, 4호관 위쪽으로 오르면 산학관이 나오는데 현재는 여기까지 학생들이 올라올 이유가 없지만 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경영대학이 지금 이 산학관에 위치하고 있어 경영대 학생들은 본의 아니게 등산 등교를 해야만 했다. 이 시기에 4년 동안 재학했던 경영대 여학생들은 강제 다이어트 및 튼튼한 활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경영대 여학생 중에서 깡이 있는 분류가 2개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수업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각도 없이 4년 동안 여기 이곳에 등산 등교를 한 여학생들과 또 하나는 대차게 수업 시간과 관계없이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 학교에 나오는 일부 여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올라와 보면 두 번째 분류인 대찬 여학생들의 심정을 일부나마 이해하리라고 본다. 예전의 경영대학 건물은 현재 산학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여러 기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다. 승학 캠퍼스는 승학산 기슭에 자리 잡아 여기 산학관에서는 낙동강과 을숙고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산학관 우측으로 창업관이 있고 좌측으로 조금 올라가면 학군단과 한림생활관이라는 기숙사가 나온다. 한림생활관 입구에 학교 셔틀버스 종점이고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한림생활관 승학 2관이 나온다. 교수회관에서 바라본 대학본부 및 인문과학대학 그리고 학생회관과 체육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동아대학교 구덕 캠퍼스는 석당기념관, 의과대학, 간호학부, 동아대학교 병원, 동아대학교 대신병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캠퍼스이다. 구덕 캠퍼스는 동아대학교가 1946년에 개교한 이후 계속 사용되고 있는 캠퍼스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캠퍼스이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정문에서 조금 올라오면 캠퍼스 첫 번째 건물이 석당기념관이라는 고전적인 느낌이 있는 건물을 보게 된다. 석당기념관은 근대 건조물로 지정될 정도로 독특한 건축 시공법과 친미성을 갖춘 건물이다. 석당기념관은 동아대학 설립자 석당 정재환 선생이 종합대학 승격을 목표로 그리스 건축 양식을 가미하여 1957년에 만든 3층 석조 건물이다. 1968년부터 2009년까지는 동아대학교 도서관으로 이용되었다. 2009년 석당 도서관을 부민 캠퍼스로 이전함과 동시에 설립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석당기념관으로 개칭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구덕 캠퍼스는 대신동 캠퍼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단동의 승학 캠퍼스에 대학 본부가 이전하기까지 동아대학교의 중심 캠퍼스였다. 구덕 캠퍼스는 구덕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캠퍼스 주변에 아름다운 대신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구덕 캠퍼스는 메디컬 캠퍼스로 의과대학과 간호학부가 있으며 캠퍼스 입구 앞에 동아대학교 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 동아대학교 병원은 예전에는 문과대학과 대운동장이 있던 장소였다. 석당기념관 옆 건물이 의과대학이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 흉상이 대학 건물 입구에 세워져 있다. 의과대학 뒤쪽에 간호학부가 있다. 간호학부 좌측으로 걸어 나오면 대신공원이 나온다. 구덕 캠퍼스는 대신공원의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어
1년 내내 산뜻한 공기와 좋은 경치를 즐길 수 있으며 산책하기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캠퍼스 내에 공원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덕 캠퍼스는 대신공원과 밀접해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승하 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대신공원은 한때 야외 수업 장소로 각광받았다. 특히 80년대 중반까지 대학에 교련 과목이 있었는데 교련 수업을 여기에서 받기도 하고 동아대학교 ROTC 수업도 여기 대신공원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대신공원은 현재 중앙공원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공원 입구로부터 편백나무가 산책로 따라 잘 정비되어 있다. 편백나무 산책로를 따라 조금 오르게 되면 수원지가 나온다. 수원지에는 오리들이 분주하게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무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볼 수 있다. 예전에 대신공원은 젊은 남녀의 데이트 장소였으나 지금은 이름도 중앙공원으로 바뀌었고 주민들의 산책로와 휴식처로 변화되었다.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는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국제대학, 석당인재학부, 법학전문대학, 석당박물관 등이 위치한 캠퍼스이다. 부민 캠퍼스 정문을 들어서면 붉은 벽돌 건물이 석당박물관이다. 석당박물관은 국가등록문화재 41호로 지정된 건물이다. 석당박물관은 국보 2점, 보물 18점으로 20건의 국보와 보물을 비롯한 많은 중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 고려대 박물관, 이화여대 박물관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대학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석당박물관은 1959년에 개관하였으며 2009년에 구덕 캠퍼스에 있었던 박물관을 부민 캠퍼스의 옛 경남도청 건물로 이전하였다. 석당박물관은 일제강점기에 붉은 벽돌로 서양 건축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6.25 전쟁 시기에는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전쟁 이후 1983년까지는 경남도청 건물로 이용되었고 이후에는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으로 사용되었다가 2001년 법원과 검찰청사가 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하면서 동아대학교가 부산법원 부지를 사들여 지금의 부민 캠퍼스가 조성되었다. 2003년 법과대학을 구덕 캠퍼스에서 부민 캠퍼스로 이전하고 2008년 종합강의동이 준공되어 본격적인 부민 캠퍼스 시대가 열렸다. 석당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건물로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매우 크다. 석당박물관에서 왼쪽은 법학전문대학원이고 오른쪽은 국제관 건물이다. 석당박물관 뒤쪽이 종합강의동으로 사회과학대학과 경영대학이 소속되어 있다. 동아대학교는 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으나 대학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방대학이라는 점이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우리의 대학 현실. 부경대학교는 1924년 설립된 부산공업대와 1941년에 설립된 부산수산대가 1996년에 통합하여 만들어진 종합대학교이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경대학교는 2023년 기준 전체 재학생 수는 1,503명이며 23년 기준 1년 등록금 평균은 인문사회계열 340만원, 공학계열은 435만원이다. 부경대학 정문을 들어서면 200여 년이 되는 모과나무를 볼 수 있다. 모과나무 반대편 정문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양어장이 나온다. 부경대학은 우리나라 수산 및 해양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고 지금까지 많은 수산, 해양과학 전문 인재를 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산, 해양행정 및 정책 기반을 주도해 왔으며 전국의 수산, 해양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서 그 역량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대학이기도 하다. 부경대는 양식어업 등 전통적인 수산 해양 분야를 포함해서 해양환경, 해양생물 등을 비롯하여 해양에너지 등 해양과학 기술 학문 분야를 총망라하여 교육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수산 및 해양과학 기술 분야를 선도적으로 리드해 나가고 있는 대학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산 및 해양과학 기술 분야를 연구해온 대학이다. 양어장 바로 앞에는 백경동산이라는 소나무 숲이 있다. 백경동산은 부경대 전신인 부산수산대 개교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색과 휴식의 소나무 동산이다.
백경동산 옆에는 백경탑이 세워져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개척하기 위해 사모아, 타히티 등 태평양에 출하하였다가 사고로 청춘을 바친 부경대학교 동문 및 선원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탑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희생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5대양을 나아가 수산 입국을 이룰 수 있었다. 백경동산 왼쪽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약 70여 그루의 히말라야 시다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공과대학 앞쪽과 학술정보관 옆에 있는 히말라야 시다 숲은 공부에 지친 심신을 잠시나마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다. 숲 속에는 통나무 벤치가 놓여져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 공과대학 옆 건물은 학생생활관이 있다. 세종관이라는 초대형 학생생활관은 지상 17층과 20층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층 생활관은 국내 최고층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20층 베란다에서 광안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부산 불꽃축제를 여기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세종관은 학생 1,7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각 객실마다 에어컨, 냉장고, 인터넷,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세종관 앞 건물은 대학극장과 수상레저관이 있다. 수상레저관은 수영장과 실내 골프장, 헬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로 2022년에 완공되었다. 수상레저관의 맞은편에는 중앙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중앙도서관에서 대학 본부 쪽으로 나오면 한어울터라는 아담한 공원이 있다. 한어울터에는 분수대와 정자, 연못, 흔들의자, 산책길 등이 조성되어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는 장소이다. 한어울터는 여름에는 시원한 분수대에서 내뿜는 물줄기와 작은 연못과 개울가가 만들어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오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장소이다. 포토존도 만들어져 있어 부경대의 이쁜 캠퍼스 배경으로 추억의 사진 한 컷을 남길 수 있다. 한어울터 옆 건물, 대학본부 맞은편 건물은 부경대학교 동문인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 기증한 동원장보관이 있다. 대학본부 건물은 6.25 전쟁 당시 유엔 결의에 따라 유엔군 지휘본부와 미8군 사령부의 건물로 사용되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부상자가 늘어나면서 스웨덴은 의료진을 부산 상고자리에 야전병원을 선치하게 되었다. 이 병원은 1955년 부산 수산대학 본부로 이전하여 진료를 계속하였다. 1957년 이후에도 일부 의료진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한국 의사들과 의료활동을 계속하면서 결핵퇴치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스웨덴 병원의 의료원 규모는 총 1,124명이었으며 활동기간은 1950년 9월에서 1957년 3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약 2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스웨덴 병원은 부산 지역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8년 국립중앙의료원 탄생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완전 평지 캠퍼스를 가진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는 금정산, 동아대학교는 승악산, 동의대학교는 수정산, 경성대학교는 황령산 등 부산의 주요 대학들은 산에 둘러싸여 있는 캠퍼스 형태이다. 그러나 부경대 캠퍼스만 평지, 평야라고 말할 정도로 평탄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캠퍼스이다. 정문에서부터 대학본부, 여기 백경광장 주위의 모든 건물들을 비롯하여 캠퍼스 내의 경사도는 전혀 없다. 대운동장마저 평평한 평지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뛰어나다. 다른 대학들은 운동장에 가려면 거의 등산을 해야 할 정도이다. 대학 본부와 가운관 사이에 소나무 숲이 예전에는 약 300여 그루가 있었는데 여기를 대학광장으로 만들어 백경광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백경광장은 예전의 노르웨이 숲을 2022년에 리모델링하여 야간에도 밝은 캠퍼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백경광장은 길이 200m이고 워커하우스까지 이어져 있다. 워커하우스는 한국전쟁 중 지어져 유엔군 및 미군의 임시사령부 건물로 사용되었다. 당시 미8군 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이 이곳에 머물면서 낙동강 방어선인 워커라인을 지휘하였던 역사적인 현장이다. 낙동강 방어선이 가장 위급했던 18일 동안 전쟁의 지휘본부 역할을 하였다.
전쟁 이후 워커하우스는 비워져 있다가 1960년대 이후 부산수산대학의 부속시설로 이용되어 왔다. 1981년부터 대학 동아리 방이나 식당으로 사용되다가 2020년에 워커하우스 원형 복원을 완료하였다. 워커하우스 앞에는 카페 파라다이스가 자리 잡고 있다. 자연과학대학 일관 건물의 야외 휴게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카페 파라다이스를 만들었다. 따라서 카페 파라다이스 라인은 자연과학대학 구역이다. 카페 파라다이스와 자연과학 일관 앞 건물은 충무관과 환경해양관이 있는데 특히 충무관은 타일 건축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정말 타일 덕후도 감탄할 정도의 완성도 높은 타일 건축물이다. 충무관 옆에 환경해양관이 있고 두 건물 앞에 넓은 잔디광장이 있어 여기에서 부경학술문화제가 진행된다. 그리고 충무관 건물 앞 잔디광장 옆은 청운관이고 이곳의 1층과 2층은 박물관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내용물이 종합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청운관은 1, 2층은 박물관이고 3, 4층은 열람실이다. 청운관 앞 건물은 가운관으로 1층 서점, 우체국, 복사점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2층부터 9층까지는 강의실과 연구실 등이 있다. 가운관에서 도로를 건너면 대운동장이 눈에 들어온다. 대운동장마저도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의 상자는 대학본부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부산공업대학교 역사의 상자와 부산수산대학교 역사의 상자 두 개이다. 부산공업대학교 역사의 상자는 상자 속에 72년의 역사를 담아 통합 100돌이 되는 해에 상자를 열기로 하였다. 캡슐은 2002년 5월에 설치하였다. 부산수산대학교 역사의 상자는 상자 속에 50년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 개교 150주년 후에 개봉하기로 하고 1991년 5월에 캡슐을 설치하였다. 대학 본부 뒷건물은 웅비관이 있고 웅비관 뒤는 누리관이다. 확실히 평지 캠퍼스라 이동하기 용이하고 대학 건물도 찾기 편하다. 웅비관, 누리관 옆 주차장을 중심으로 나래관, 디자인관, 미래관이 있다. 웅비관과 누리관 사이를 지나서 나오면 백강광장이 나온다. 누리관 뒷건물은 향파관으로 교양 강의실과 평생교육원이 들어서 있다. 향파관을 나오면 향파 문학거리로 식당들과 카페가 늘어서 있다. 정문에는 미래관, 미래관 뒤쪽으로 디자인관, 나래관이 있는데 이들 건물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정문 입구의 미래관은 편의점, 식당, 세탁소 등 편의시설이 있고 국제교류부, 입학본부가 있으며 대형홀도 갖추어져 있다. 디자인관과 나래관이 미래관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대형 캠퍼스는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지하철 2호선역이 있고 캠퍼스 바로 앞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많아 교통편이나 입지적 장소로도 아주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부경대학교는 대형 캠퍼스와 용단 캠퍼스가 있다. 한미르관에서 바라본 부산항의 모습이다. 대형 캠퍼스는 대학 본부와 모든 단과대학이 위치해 있는 교육 및 연구 중심의 캠퍼스이고 용단 캠퍼스는 산학연 혁신 공간으로 본과대학 일부 연구소와 기업체 등이 들어서 있다. 용단 캠퍼스는 대형 캠퍼스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다. 용단 캠퍼스는 통합 전 부산공업대학교 캠퍼스로 현재는 부산 및 경남 지역 기업들에게 개방되어 산학연 캠퍼스로 이용되고 있다. 모든 학과는 대형 캠퍼스에 있고 용단 캠퍼스에는 산학협력단 드래곤밸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부경대학교는 2021년 교명을 국립부경대학교로 변경하였다. 동의대학교는 1977년 경동공업전문학교를 설립한 이후 1979년에 동의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개교 5년 만에 종합대학으로 개편되고 1987년에 자연과학대학의 한의외과가 설치되었다. 부산 진구 가야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경사도를 자랑하는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동의대 가야 캠퍼스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 스쿨버스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지대와 경사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야 캠퍼스는 부산 진구라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정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심 속의 그린 캠퍼스이다. 지하철 동의대역에서 순환버스를 타고 캠퍼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학 본관에서 버스가 회전하여 동의스포츠센터라는 종점에 도착한다. 순환버스 기사분들의 운전 실력이 뛰어나다. 거의 360도 정도의 회전을 부드럽게 돌려 안전하게 주차한다. 동의대학교는 23년 기준 전체 재학생 수는 44,267명이고 2023년 기준 1년 등록금 평균은 인문사회계열 545만원, 공학계열은 745만원이다. 동의대학교는 가야동과 양정동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양정 캠퍼스는 1990년 한방병원으로 개원하여 현재는 동의의료원으로 지역사회의료봉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제관 1층에 식당과 편의점, 상경대학 동아리방 등이 있다. 2층에는 석당아트홀, 3층은 행정실이 있으며 9층 건물로 경영학, 정보경영, 무역유통, 호텔 컨벤션 등의 학과와 강의실 및 연구실 등이 있다. 국제관 위층으로는 상경관이고 가로질러 나가면 효민원이라는 1천여 그루의 수목과 창립자의 동상이 나온다. 효민원 건너편에는 동의스포츠센터가 있고 동의스포츠센터 앞이 학교 순환버스 종점이다. 효민원이라는 캠퍼스 내의 작은 공원에는 설립자의 동상을 비롯하여 여러 조각품과 수목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다. 숲이 우거지면 새가 날아든다라는 멋진 비성문과 함께 봄이 되면 해안지는 무릉도원을 연상케 하는 멋진 벚꽃 세계가 펼쳐지는 장소이다. 봄이 오면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 캠퍼스를 볼 수 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무는 옆으로 뻗어 있는 것이 가지일까 뿌리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해안지에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국제관 9층에서 내려다본 효민원과 왼쪽 건물은 상영관, 오른쪽 건물은 스포츠센터이다. 가운데 붉은색의 정자가 있는 곳은 정심정이라 연못이 있다. 해안지 아래쪽 건물은 행복기숙사이다. 동의대학교는 4개의 기숙사가 있다. 행복기숙사, 제1, 제2 효민생활관과 여대생 커리어개발관이다. 제2 효민생활관과 행복기숙사 사이에 야외음악당이 위치하고 있다. 효민원 건너편에 스포츠센터와 상영관 사이로 들어가면 정심정이라는 연못에 휴식공간이 있다. 정심정은 겨울을 제외하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한 폭포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비오는 날에는 정자의 처마 쪽에서 떨어지는 빗줄기와 비 내리는 풍경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정심정 앞 건물은 상영관으로 대학 서점과 교육방송국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정심정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1인문과 제1이문관이 나온다. 제2인문관의 왼쪽 건물이 효민체육관이다. 제2인문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중앙도서관으로 출입할 수 있고 주변에는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야외 카페가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인문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잠시 파라솔 아래 벤치에 앉아 휴식하기 좋은 장소이다. 행복기숙사를 건너면 동의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있다. 그곳은 수덕전이라고 부르는 학생회관이다. 수덕전은 1층의 식당을 중심으로 우체국, 사진관, 복사점, 문구점, 대학 동아리방 등 학생들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소이다. 수덕전 바로 옆에는 중앙도서관이 있다. 중앙도서관에서 계단을 내려오면 길 건너편에 행복기숙사와 아래쪽으로 여대생 커리어개발관, 의료보건관이 자리 잡고 있다. 도로를 건너 의료보건관이 있고 헌혈의 집은 의료보건관 옆 건물인 생활과학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동의대의 이웃사랑 헌혈 릴레이는 동의대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지청관은 1층에는 편의점, 커피점 등이 있고 2층은 평생교육원, 외국어 교육원 등 강의실과 행정지원실이 있다.
지청관 맞은편 건물은 창의관이다. 창의관은 1층에 인재개발처, 2층에 학생상담센터, 3층부터 강의실, 연구실, 실험 및 실습실 등 간호학과와 의생명공학 전공 학생 중심의 건물이다. 창의관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공과대학이다. 공과대학 가장 안쪽에 정보공학관이 있고 정보공학관에서 다시 공학관 건물로 나와 경사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동의대학교의 경사도를 또 한 번 느끼는 코스를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순환버스 정류소가 나오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국사라는 사찰이 나온다. 안국사로 가는 길은 산책하기에 좋은 길이다. 안국사는 동의대학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찰이다. 동의대학교 캠퍼스에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 학교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장소이다. 이 사찰을 돌아 나가면 안창마을이 나온다. 안창마을은 부산 진구 범천동과 동구 범일동에 걸쳐 있는 마을로 산속의 좁은 분지에 미로처럼 자리 잡은 마을이다. 한국전쟁 당시 모여든 피란민들의 판자촌으로 형성된 안창마을은 호랑이에 관한 설화가 전해져 내려와 호랭이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의 안창마을은 오리고기와 어죽 수제비 맛집으로 유명하여 동의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자주 이용하기도 한다. 어죽은 민물고기를 푹 구워 갈아낸 후 각종 양념을 넣어 만든 죽요리이다. 안창마을의 어죽으로는 어탕국수도 좋지만 어탕수제비가 인기 메뉴이다. 비린내가 전혀 없고 깻잎의 향과 고추장의 배합이 잘 어우러져 감칠맛이 나게 한다. 죽의 부드러움과 수제비의 식감에 국물의 얼큰함이 더하여 어탕수제비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게 된다. 어탕국수나 어탕수제비 가격은 7,000원이다. 동의대학교 주변에는 오리고기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 많이 있다. 여기 안창마을도 그 중에 하나이다. 안창마을을 나와 왼쪽 길로 올라가면 동의대학교 제1효민생활관이 나온다. 동의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제1효민생활관, 여기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제1효민생활관에서 학교 쪽으로 내려오면 축구장과 학생군사교육단이 나온다. 동의대학교 효민축구장은 국제경기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축구 및 육상 그리고 각종 동아리 활동과 학교 주요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이다. 효민축구장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오면 효민야구장과 캠퍼스 안의 법정관 건물을 만나게 된다. 대학 본부와 법정관 사이를 회전하는 버스를 따라 처음의 위치로 돌아왔다. 동의대 가야 캠퍼스는 여기까지로 마무리!